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4년 7월 12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말이고요. 비트코인은 기존에서 말씀드렸던 베어 플래그 패턴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흐름은 한번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반등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페이크가 일어났던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하게 윗꼬리를 달았고요. 1시간 봉상으로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빠지면서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일단 다음 타겟은 TP 세 번째 포인트로 도달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반등이 오더라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방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빠르면 이번 주 주말 중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큰 흐름에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예상대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락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가 있었던 날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발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정말 많은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무려 금리 인하 9월의 가능성은 93%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9월 또는 12월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 다 비슷한 70%의 수치를 이룩하다가 이제 9월 이번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9월 가능성이 거의 93%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앞으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시장에 분명히 위든 아래든 충격을 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아래 방향성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7월부터 8월, 9월 이 사이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반등에는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잘 알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거부먼 정부죠. 네, 독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불과 하루 전 또다시 추가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고요. 이것 또한 현재 언제 매도 세력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하락을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동한 비트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독일 정부의 수량은 현재 기준으로 어제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3,177개의 비트코인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7월 11일자에 독일 정부는 코인베이스 및 비트스탬프로 800개의 BTC를 입금했다라고 했죠. 결국 지속적으로 입금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JP모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8월부터 회복세를 전망하는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이 보고서에서 이번 달 암호화폐 청산이 줄어들고 8월부터 시작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된 매도에 있어서 크게 몇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마운트 곡스 상환 그리고 독일 정부의 BTC 매도 등으로 인해 거래소 BTC 잔고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들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 순유입액 예상치를 기존 1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소폭 수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짜까지도 좀 지장을 했는데요. 6월 말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7월 부진을 겪은 뒤 8월에 반등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만 보면 7월이 이제 보름 정도가 남아있고 8월에 반등한다는 거 봤을 때 7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부진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8월에 반등을 하면 그게 긍정적이냐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회복세라는 멘트가 참 중요합니다. 회복세라는 건 제가 보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저는 추세가 전체적으로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 물어보면 지금 8월이 그래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정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7월과 8월, 9월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 하는 동안에 항상 그 영향을 받았던 게 언제였냐면요. 금리 인하 직전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에 금리를 한다고 하면 시장의 충격이 위든 아래로 가기 전에 8월에 가장 많은 회복세를 할 것이라는 거에 저 또한 동의하는 바이고요. 결국 금리 인하가 9월의 가능성이 93%라고 하면 8월에는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올리고 충격을 주든 더 떨어지고 충격을 주든 이 둘 중에 하나겠지만 정말 바닥까지 내린 상태에서 추락을 이끌어 가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이끈 상태에서 충격을 주는 게 연착륙을 하기에도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표가 정말 극단적인 공포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간들이 점점 오랜 시간 지속될수록 기회가 온다는 말
이 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수는 작년 1월 이후에 최저이자 극단적 공포라고 합니다. 불과 7개월 전으로만 고스란히 올라가더라도요. 그때의 극단적 공포가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질까 45K, 40K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시장이 얼마나 공포를 조성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번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번개 없죠. 뭐 손실도 많고요. 그런데 참 번개 없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얼마나 더 열받겠습니까?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이제는 추진이 완전히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세청장조차도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무려 22% 당연히 번거에 대한 거요. 손해본 거 아닙니다. 번거에 대한 코인 세금에 폭탄을 맞는다. 100만 원 벌면 22%가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요. 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국내 시장 붕괴 우려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당장 1월 1일부터면요. 불과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가격도 안 좋은데 거기에 세금까지. 당연히 대형 악재겠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조금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예할지 아니면 공지하는 범위를 확대할지가 9월 국회에서 논의될 듯한데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건 여야 간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표류적인 입법 과제만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9월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들 과연 최우선순위에서 될지는 사실 미지수고요. 저는 1월 1일부터는 과제가 된다는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1일부터 우리는 번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 텐데요. 사실 그런 분들 많죠. 번거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벌게 해줘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벌면 세금 내겠습니다. 일단 벌게 해주십시오. 그냥 버는 게 문제죠. 일단은 근데 그만큼 장이 쉽지 않고요. 일단 기존 관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같습니다. 패턴 그대로 가고 있고 일단은 평균적으로 이게 상승장이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것들이 평균 그냥 최소 30%가 빠졌습니다. 현재 22%고요. 목표치 45K가 최소 정말 꼬리까지 달았을 40K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빠르면 지금 더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하락세에서 접어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 하락이 또 다시 여기서 추세를 끊어져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빠질 텐데요. 그때 가격이 얼마냐? 이게 이제 모두가 예상하는 치까지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부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 꼬리를 잡는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 그 관점으로 아마 접근을 할 것 같고 일단 TP 포인트 자체는 아마 이 정도 지점에서 아마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고 또다시 이제 반등을 오는 걸 봐야 할 텐데 그 반등이 사실 미미하다가 하면 결국 이 라인에 또다시 걸릴 거기 때문에 돌파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언제입니까? 딱 여기입니다. 이 상승을 하는 기점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반등 요 라인 있죠? 바로 세금을 맞는 날입니다. 결국 우리가 벌 수 있는 날이 사실 이 기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다 간과하시는 게 이 기간 있죠? 기간적으로 요 채널 안에서 우리가 벌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세금 빼고 얼마야? 얼마? 코스피를 정점을 찍었는데 가상화폐는 맴돌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자 이번에 빠지면 그냥 반등할 거야 아니면 상승할 거야 하면서 여기서 쭉 간다 라고 할 텐데요. 결국 여기서 쭉 가서 수익 보면 세금 내야 합니다. 22% 맞아야 하고요. 딱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호화폐 시장 1월 1일까지 또 세금도 있고요. 지금 CPI 발표가 하회로 나오면서 9월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 모양새로 비트코인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까요? 그리고 매수 세력은 어떤 분들이 들어올까요? 그리고 CPI, JP모건의 그들의 예상하는 8월의 회복세는 이어질지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암호화폐판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도달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입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단지 댓글만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고 매일마다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월수금인 거에 반해서 텔레그램은 매일 나오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